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신현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말이나 연휴가 되면 가족끼리 나들이나 친구들과 여행 계획을 세우실 텐데요. 그에 따라 쉬는 날에는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운전 시에 유의할 점이 많습니다. 오늘은 도로교통법과 함께 요즘 많이 이용하는 개인형 이동 장치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도로교통법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행동을 규율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취득부터 음주운전 단속, 보행자 보호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로교통법은 단순히 자동차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장치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법을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접하게 될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이라고 하죠.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나 유치원 등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구간으로 제한속도 30km 이하로 운행해야 하며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속도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에 더 높은 금액의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를 어기고 사고가 발생하면 단순 과실이 아닌 중과실로 판단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히 운전자 본인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되며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수준의 중대한 처벌을 받습니다. 재범일 경우에는 당연히 가중처벌이 적용될 것입니다. 간혹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의 이용은 괜찮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도로교통법상 술을 마시고 자전거 혹은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는 것 또한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어떠한 이동수단도 직접 운전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장거리 운행 시에 고속도로를 필수로 이용하게 될 텐데요. 고속도로는 일반 도로와 달리 고속주행이 가능한 만큼 도로교통법상 몇 가지 특례가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행자, 자전거, 원동기 장치 자전거, 농기계 등은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없고 차량 정차나 후진 역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토바이 역시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없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63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이 몇 차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륜 자동차는 급격한 차로 변경과 방향전환이 용이해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과 치사율이 매우 높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기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주행 시도는 매년 몇천 건씩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으니 서로를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우선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땐 한국도로공사에서 진행하는 캠페인 비트박스를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박스 캠페인은 먼저 비상등 켜기, 트렁크 열기, 밖으로 대피하기, 스마트폰 신고 이 앞글자를 따서 만든 것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이 순서에 따라 대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고속도로의 버스 전용차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스 전용차로 제도는 출퇴근 시간대 후 원활한 대중교통 운행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차로는 9인승 이상 승합차 중에서 6명 이상 탑승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해 일반 승용차가 버스 전용차로 주행할 경우에는 벌점 30점과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처럼 고속도로는 일반 도로와 다른 규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운전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거리 여행이나 명절 귀성길처럼 교통량이 많을 때에는 작은 방심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여유 있는 출발과 안전운전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또 하나의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경우에는 작년 한 해 동안 56건의 전동 킥보드 사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10대, 20대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가 68%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의 전동 킥보드 이용은 가능한 걸까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으며 고등학생이라도 면허가 있으면 운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이외에도 장갑이나 손목 보호대, 무릎 보호대 등을 함께 착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전모 미착용 시에는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알아둬야 하는 것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 정원 제한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33조의 3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및 전동 이륜형 차는 1명, 전동 자전거의 경우에는 2명이 탑승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즘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2인 이상 동시 탑승하는 분들이 종종 보이는데요. 전동 킥보드는 1명만 탑승이 가능하며 안전상의 이유에서도 2인 이상 탑승하는 것은 삼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편리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이 또한 이동수단인 만큼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고 책임감 있게 이용하는 태도가 꼭 필요합니다. 요즘처럼 날씨도 좋고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일수록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교통안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운전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책임이고 배려라는 점을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약속의 조신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